네, 안녕하십니까. 하수바둑,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. 그동안 저기 타이젠 그 2급에서 1급으로 승급했어요. 승급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면은 그 뭐 바둑 고수님들 채널들이 참 많아요. 그래서 바둑을 좀 배우시려면 그분들 그분들 중에 또 이제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자기하고 조금 맞는 분들이 있어요. 예, 근데 저는 이제 그 바쁘고 채널하고 그다음에 유튜브의 닉네임들입니다. 30대 취미생활이라는 분 채널을 요즘 많이 애청하고 있습니다. 예, 그분 또 다른 뭐 여러 그 초고수님들이 많습니다. 뭐 시운 바둑, 뭐 김성룡의 바둑 랩은 뭐 저한테는 너무 난해하고, 그다음에 뭐 문원장 바둑이라거나, 또 뭐 독학구단 뭐 바둑, 뭐 여러 채널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한번 가갖고 좀 이렇게 보면은 근데 그 강의를 들을 때는 나도 저렇게 둬봐야겠다 하는데 실전에서는 그게 잘 안 됩니다. 그리고 잘 기억도 안 나고요. 뭐 그 강의 이, 들을 때는 좀 고개 끄덕끄덕 하는데 실전에서 한번 적용해 보려면 잘 안 되네요. 그게 잘 안 되고 그치만 그러니까 이제 제가 30대 취미생활 이분의 그 실전 해설을 좋아하는 이유가 항상 두면서 자 다음은 어디에 둘 것인가 이제 그 구독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봐라 하는 시간을 줘요. 그런 게 이제 해보면 막그 상황에서 나 같으면 이렇게 두겠다 막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 강자의 또 해설하신 분의 수하고 제가 또 일치할 때도 있어요. 그럴 때 좀 짜릿한 희열도 좀 느낍니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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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바둑이라는 게 저희 나이도 벌써 이제 노인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? 제가 65세니까 그러면은 흔히 이제 정말 좀 그래도 활동할 수 있는 게 한 10년, 한 15년 아니겠어요? 물론 이렇게 보면은 나이 80, 90에도 그냥 아주 그냥 젊은이들 못지않게 그냥 발팔하신 분들도 있습니다. 예. 그리고 이제 그 바둑이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아마 우리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은 야외에서 이제 활동성도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? 제 친구들도 뭐 항상 그렇게 골프 나가고 뭐 그런 친구들도 이제는 뭐 별로 뭐 골프 나가는 횟수가 좀 뜸해지더라고요. 나이가 이렇게 먹어가고 있다는 증거죠. 그게. 그래서 이제 뭐 집에서 좀 무료하게 있을 때는 그 인터넷 바둑 좀 두고 그러면은 나름대로 뭐 머리 회전도 되고 좀 엔돌핀도 쏟고 뭐 그런 것 같아요. 다만 안 좋은 점은 이게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냥 컴퓨터 앞에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이걸 하다 보면 아무래도 무료하니까 담배도 많이 피게 되고 또 앉아서 그냥 술도 좀 먹게 되고 뭐 그런 좀 안 좋은 점도 좀 있어요. 그렇지만은 그런 그 유튜브에 참 유익한 채널들이 참 많습니다. 유튜브가. 그래서 이제 뭐 저 같은 이런 이제 영상은 그냥 심심풀이로 한번 봐주시고 또
하수 바둑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제 바둑에서는 배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. 예, 제 바둑은 흉내내지 마세요. 그러지만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저급자들 바둑이 좀 대부분 저랑 비슷해요. 행마도 뭐 촌스럽고 즉 단순해요. 행마가 단순하고 별로 뭐 복잡하지도 않습니다. 오늘은 이제 1급에 와가지고 타이잼의 1단 분인데 중국 분이세요. 그런데 이분이 한 2만 판을 넘게 한 3만 판 정도 두신 분이셔갖고 다른 건 잘 모르겠는데 그 수익기는 저보다 훨씬 더 나으신 것 같고 그 다음에 잔수에 굉장히 능하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잔수에 조금 당하게 되네요. 사실 제가 반면으로 이제 4집을 이겼는데 저는 1급이고 상대는 1단이어가지고 정선바둑 즉 덤이 없죠. 덤이 없으니까 제가 4집을 이겼습니다만은 사실상 2집 호선으로 했으면 2집 반을 진 거죠. 2집 반은 진 바둑입니다.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. 그 말씀 들었다시피 절대 제 바둑은 배울 점이 없습니다. 다만 그럼에도 소개해 올리는 건 우리 하수들이 대부분 또 저랑 비슷하게 이렇게 두지 않습니까? 그래서 한번 봐보시라 이런 말씀입니다. 제가 흑 잡았죠, 당연히. 정선 바둑입니다. 제가 1급이고 상대는 이제 타이젠 기준입니다. 1단이니까요. 제 흑이고요. 초반 고수분들은 초반 포석에서도 상당한 시간을 쓰더라고요. 그런데 우리는 뭐 거의 어디 가서 눈대중으로 봤던 대로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이 포석을 했을 때 향후 뭐 전개가 어떻게 되는지 뭐 모르죠. 제가 여기는 막는 방법이 아마 이제 제가 알기로는 뭐 이쪽으로 막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이쪽으로도 막을 수 있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쉬어가는 걸로 이렇게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정확한 이게 정계나 뭐 정석을 저는 잘 모릅니다. 그렇지만은 이제 제가 이쪽으로 둔 건 자아의 귀는 좀 내주더라도 이쪽 좌변에서 좌상으로다가 이쪽으로 조금 모양을 좀 만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이제 나름대로 그런 이제 응수였습니다. 그렇게 해서 초반은 좀 먹혔습니다. 제 전략이. 초반에 형세는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제가 확정가가 있어갖고 흑이 10집 유리로 나옵니다. 초반 이 형세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. 근데 여기서 자상에서 백이 저렇게 붙였는데 와 이게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? 제가 이게 제낀 것은 좀 잘못한 것 같아요. 느낌상. 그냥 이건 잠깐만요. 제 생각은 여기서 그냥 여기나 열로 가든가 그런 뭐 백이 쉽게 여기를 두 점 머리라고 뭐 그냥 자기 돌도 약한데 뭘 그렇게 하겠죠. 이렇게 하더라도 제가 이쪽으로 백차례였구나. 그럼 난 여기서는 2점 때려야 되겠죠. 그 다음에는 어떻게 두나요?
하여튼 초반에는 막 이런 데 끊고 이럴 필요 없고 그냥 이렇게 막 나가면 어떻게 보면 백은 좀 겁나지 않습니까? 예. 그런데 저는 집을 막 벌면서 나가고 있잖아요. 이렇게 뒀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여기서 이걸 젖혔어요. 젖히지 말고 그냥 늘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좌상을 제가 확보는 했습니다만은 좌변에서 제가 만든 모양이 좀 깨지면서 좀 좌변 집이 좀 많이 깨졌죠. 예.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이 흑투점을 살려 나갈 수밖에 없어요. 이건 물론 곤마지만은 요거 줘버리면은 뭐 이쪽 이게 전체적으로 아주 백판이 되어버리잖아요. 그래서 흔히 말하는 이 흑투점은 굉장히 요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건 살릴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. 다행히 오히려 백이 쭉 싸나가야 될 그 성을 제가 이제 백은 여기서 뭐 4점 낳고 살긴 했습니다만은 완전히 갇혔잖아요. 제가 훨씬 더 활발하게 보이잖아요. 이제 갖고 이제 반면으로 제가 15집 유리가 됐어요. 네. 저는 이제 우상적으로 제 모양을 좀 만들어 갔고요. 그 다음에 이쪽 그 좌중앙에 제 흙의 그 세력이 좋으니까 이런 데에서 또 얼마든지 뭐 싸울 수도 있고요. 뭐 그러지 않습니까? 빨리 가겠습니다. 이거 뭐 특별하게 뭐 하수 바둑이다 보니 그렇게 소개할 건 없습니다. 여기서도 이 고수님들 바둑을 보면 뭐 중앙에 이막 흙집을 지킨다고 막 이런데 막 이렇게 놓고 물론 여기도 그렇게 놓으면은 상당히 토실토실 집이 생기지 않습니까? 이러면 어떻게 되나? 아 제가 20몇 집, 여기가 굉장히 좀 큰 자리였구나. 여기가 굉장히 큰 자리였네요. 막상 보니까 큰 자리였네. 그렇지만은 고수님들은 제가 줬던 이런데 또 이런 저 맞고 이런 데가 굉장히 큰 자리라고 하더라고요. 저희 아수들이 보기에는 이게 왜 여기보다 이 중앙에 이 집이 이렇게 이 살이 쪄져 있는데 왜 이런 데를 고수님도 굉장히 저런 걸 크다고 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항상 순서가 귀, 그 다음에 변, 그 다음에 중앙이라고 해요. 근데 중앙은 이게 나중에 보니까 이 집이 거의 다 깨졌어요, 제가. 그러니까 중앙은 사방을 다 막아야 되니까 귀 같은 경우는 뭐 2군데만 막으면 되잖아요. 변은 3군데만 막으면 되잖아요. 그런데 중앙은 사방을 다 막아야 되니까 중앙의 집을 짓기도 어렵고 그걸 지키기도 어려운 것 같아요. 순식간에 깨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보는 그 유튜브에 30대 취미생활 그분의 얘기로는 중앙은 이렇게 막 그 상대의 그 활로를 막다 보면은 자연히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억지로 만들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참 여기에서도 제가 중앙을 막 또 지키려고 했던 게 조금 이렇게 우화 이런데 이게 저 백의 모양을 깨는 게 훨씬 크대요. 이 중앙 지키는 것보다 그렇다고 합니다. 이렇게 그 뭐가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
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백이 푹 끼르니까 뭐 그냥 중앙이 흙이 그냥 너무 너덜너덜해져 버리잖아요. 예. 이 한수로 제가 저기를 지켰어야 됐는데 이 한수로 흙이 이제 반면 6집 유리기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.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어디를 넣었나? 거기.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지킨 건 너무 쫄아갖고 지킨 것 같아. 왜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했어야 되는데. 자 이렇게 안 놓은 이유는 자 백이 여기 이렇게 들여다 봤을 때 일단에는 이렇게 하나요. 그럼 바로는 백이 못 질러요. 바로 이게 단수 들어가니까 이렇게 하나 해놓고 백이 또 나가면은 그때는 어떻게 되나요? 이걸 막나요? 그럴 때 끊으면 어떻게 되나요? 놓고 그래도 안 되네요. 백이 그죠? 여기는 못 지르잖아. 바로 단수 들어가니까 있어봐야 여기 바로 따면 돼 그만이니까.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전개되면 흙이 제가 반면으로 24집 유리로 나옵니다. 그래서 이 수는 굉장히 내가 너무 쫄아서 둔 수다. 네. 그렇게 두고 이제 저 우기에서 좀 하고 여기서 이걸 내가 맞으니까 제 흙집이 완전히 너덜너덜해져 버렸잖아요. 그래서 저도 뭐 여기서 뭐 이렇게 막으면 백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지킵니까? 뭐 이렇게 되면은 막 하변에 백집이 엄청 커져 버리잖아. 이러면 전세가 완전히 어, 여기는 아직 백이 집으로 안 잡혀서 그 뭐 흙이 반면 세집율이 나오지만 이게 뭐 충분히 뭐 예? 제가 뭐 어떻게 이쪽으로 깨더라도 막 이렇게 지키더라도 하여튼 하변 집이 백집이 굉장히 커진 것 같지 않습니까? 예. 뭐 비슷하네요 결국은. 예, 잘 모르겠습니다만. 그래서 이제 백리가 내 집 깨러 왔으니까 나도 너 하변을 좀 깨야겠다 해서 이렇게 했고요. 근데 제가 여기는 제가 좀 잘못 뒀어요. 이건 바로 끊기는데 그래갖고 여기서 또 좀 손해를 봤네요. 예. 그래가지고 아무튼 중앙에 집이 이렇게 초토화 됐습니다. 예,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 나머지는 뭐 이제 벌써 끝내기네요. 뭐 특별한 거 없고요. 뭐 큰 자리 가야죠. 이렇게 해서 이게 호선 바둑이었으면 제가 두 집 판을 쳤죠. 근데 이제 제가 하극자니까 정선으로 두다 보니까 제가 네 집을 이겼어요. 나머지는 뭐 아무튼 끝내기 할 때는 그 하여튼 뭐 구멍 뚫리면 그냥 그 구멍으로 그냥 툭 뚫고 나가야 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큰 자리 같은데 뭐 특별한 거 없습니다. 하수들 끝내기도 참 촌스럽죠. 어떻게 보면 패 하나도 없네. 우리 하수들이 제일 무서운 게 사실 패거든요. 패만 나오면 그냥 부들부들 떨리니까. 이렇게 해서 이제 끝난 바둑인데 이걸 이제 여기서
한 재미난 게 하나 있더라고. 그래서 참 그 조심해야 될 게, 여기서는 백은 왜 저렇게, 여기 이거거든요. 여기에서 하면 뭐 정말 내가 지고 있었던 바둑이라면 대역전의 찬스가 여기서 있었어요. 예, 있어야 되잖아요. 그때 제가 여기를 뒀는데 이게 잘못 둔 거예요. 놓아보기로 여기를 끊었으면 백이 난리 날 뻔했어요. 백이 이쪽으로 몰기에는 이게 이렇게 나가면 바로 이게 단수로 몰리잖아요, 여기가. 예? 그러면은 뭐 이렇게 나오나요? 아, 이렇게 뭐라도 됐나? 그러면은 이렇게 툭 땄다. 아, 그럴 때 툭 따버리면 끝이네. 이건 내가 아까 봤을 때는 단수로 몰면, 단수 이쪽으로 몰면 이렇게 나갔을 때 열로 나간다. 열로 나가면 되네. 그죠? 열로 나가면 된다. 단수지만 이게 이건 따도 안 됩니다. 이건 바로 들어가 갖고 있을 때 바로 이게 다 따먹게. 그래서 마지막에 참 우리 학업자들은 이런 데서 진짜 다 이기는 바둑을 이거 뭐지? 역전 당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. 이쪽으로 몰면은 이렇게 했을 때는 바로 뭐죠? 했을 때는 그냥 열로 해버리면 끝이네요. 그런데 여기서 단수를 몰 때 이쪽으로 몰면은 좀 난리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. 이렇게 내려서 버리면 여기를 막으면 이렇게 가요. 그럼 이거 또 단수가 되잖아. 이게 이거 뭐 이거 해야 되는데 또 단수 따봐야 이렇게 해버리면은 뭐 방법이 없어요. 이거 다음에 뭐 어디 두더라도 이거 완전히 싹살 나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열로 몰면은 열로 했을 때 열로 막으면은 이쪽으로 단수가 되고, 반대로 열로 막아도 문제예요. 열로 막아도 이렇게 나가면 어찌 보기에 이렇게 하면은 끝나는 것 같잖아요. 열로 몰면 그 전에 이 몰기 전에 여기를 하나 딱 찌르는 거예요. 그러면 백은 뭔가 하나 받아줘야 됩니다. 이거 이렇게 하나 그랬을 때 이렇게 단수 치고 막으면 또 안 되구나. 안 된다. 아까 그 유일한 수가 이렇게 했을 때 열로 막아도 되네요. 열로 막으면 이때 여기 하나 쳐줘도 여기 해버리면 뭐 방법이 없고 이때 열로 해봐야 단수 들어가니까 안 되고, 열로 치고 먹을 때 먹여치고 이때 이렇게 나갔을 때 이렇게 해버리면 끝이네요. 이때는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아무튼 여기서 딱 수가 생겨버리는 건 이때 이쪽으로 모는 거 괜찮은데 이렇게 단수를 치면 이게 큰일 나는 거네. 그죠? 아무튼 마지막 끝내기 할 때도 참 이런 데서 삐끗해가지고 우리 같이 수익기가 안 되는 사람들 삐끗해가지고 그냥
전세를 완전히 다 이겨놓은 바둑을 완전 그냥 만방으로 그냥 그 역전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반면으로 제가 네 집으로 바둑이 끝났는데 사실 제가 그러니까 두 집 반 진 바둑이죠. 5선을 했으면. 그래서 아무튼 뭐 이 바둑을 그 유튜브에서 그 고수님들 바둑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방금 둔 바둑입니다. 제가 승급해갖고 이제 여기 중국 일단분하고 해서 제가 내집 건데요. 그래서 아무튼 바둑을 좀 배워보시려면 그런 그 뭡니까 유튜브를 좀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좀 유익하실 것 같아요. 네, 뭐 참 하수 바둑을 감히 참 속에 올린다는 게 처음에는 막 재밌어갖고 못 모르고 올렸는데 요즘은 이 나 같은 하수 바둑을 자꾸 올리갖고 이걸 보시면 이 바둑이라는 게 습관을 절대 고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. 한번 습관 잘못 들면요. 아무리 고수들이 이런 수 두지 마라 해도 꼭 두게 되더라고. 그래서 바둑은 초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나이 드셔갖고도 뭐 바둑 교실 가갖고 뭐 이렇게 회비 내면서 공부하시고 그런 것 같아요. 또 뭐 김만수 프로의 그 바둑 강좌도 참 명쾌합니다. 거기도 한번 들어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. 그래서 초반에 바둑을 배울 때는 정말 그 제대로 된 사범님을 만나서 배우셔야지 흔히 동네 기원가 갖고 배우면요 그냥 꼼수만 잔뜩 늘어요. 그 바둑의 어떤 방향, 그 다음에 그림, 그 다음에 의미, 내가 이 한 수를 여기다 뒀을 때 왜 뒀는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전혀 안 되고 그냥 꼼수만 잔뜩 넣습니다. 그 바둑은 제가 보니까 절대 기력 향상이 안 될 것 같아요. 2만 판, 3만 판, 4만 판을 둬도 이렇게 학업에 머물러 있으면 뭔가 자기 좀 고질화된 뭐 안 좋은 습관들이 몸에 묻어 있고 또 바둑의 행마를 할 때도 바둑의 방향성, 의미 이 한 수를 내가 왜 두는가 그 다음에 어디가 넓은 자리고 어디가 중요한 자리고 어디가 급소고 어디가 대세점인가 이런 거에 대한 공부가 안 됩니다. 꼼수만 이렇게 배우다 보면 전체적인 형세하고 바둑판의 그 모양을 보고 두는 바둑을 고수분들은 많이 얘기하고 또 가르치거든요. 그래서 절대로 그런 바둑을 배워야 된다. 예. 그래서 저 같은 바둑 이렇게 보다 보면은 저 그때 저것 보니까 저렇게 두니까 상대가 또 저렇게 두니까 뭐 해갖고 통화돼 이렇게 돼버리거든요. 나쁜 습관이 생긴다는 거예요. 그래서 하수 바둑을 올리는 게 좀 조금 부담스럽네요. 이제는 조금 바둑이 뭔가를 좀 알다 보니까 더 이거 이런 영상 고수들이 보기에는 쓰레기 영상이죠. 함부로 올리는 게 별로 안 좋구나 막 이런 생각이 요즘 듭니다. 네. 아무튼 하수 바둑을 보면서 그 하수들이 범하는 그 습관, 나쁜 습관, 그런 것들을 잘 한번 보면서
에, 뭘 잘못 두고 있는지 이런 걸 좀 느끼는 것이 뭐 그나마 방송을 본 뭐 뭐라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네요. 아, 들어가겠습니다. 네.